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석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월드 경마의 신동훈입니다. 자, 2012년 7월 21일 토요 경마 경마 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7월 27일 날 이제 금요일 날 서울 보정 경주를 하고요. 토요일 일요일 날도 경마를 시행하기 때문에 역대로 이런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이 휴장이 없이 논스톱으로 경마를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논스톱으로 경마를 시행을 하면 야, 이게 참 문제야. 내가 보기엔 우리 이제 흔히 얘기하잖아. 자기네들은 경마 관계자라고 얘기한다고. 왜 마사의 직원 내지는 관계자. 그러니까 이제 지네들은 휴가를 나눠서 가잖아. 나눠서. 그러니까 나눠서 가는데 우리는 이 전문가라는 직업 때문에 못 가잖아요. 못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경마 관계자가 아니라 뭐야? 그럼 뭐 맞대기 직원이야? 뭐야, 씨야? 그럼 뭐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네. 결론은 참, 왜 이런 형국이니 남을 배려하지도 않고 또 참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니 그게 마사이라고 우리나라의 유일한 그 경마 산업을 주도하는 그 기관이라고 앉아 있으니 이게 나라꼴이 되겠어요? 말 산업이 제대로 되겠어요? 뭐 하나를 보면 열을 하는 건데 동네 그 마을에 있는 걸 뭐라 그러지? 무슨 회의라고 그러지? 이렇게 마을 회관도 그렇게 운영을 안 하겠네. 와, 졌어 내가. 졌어. 지네 짐 뭐 물 넘치는 것도 모르니 뭐를 하겠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지. 자, 어쨌든 뭐 논스톱으로 경마를 하고 다음 주도 하니까 여러분들 휴가 계획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몰라도 경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 그래요. 1년에 한 번은 좀 경마를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하게 됐습니다. 자, 그 말씀드리고 이번 주부터는 이제 서울 경마도 2시 20분에 1경주가 시작되는 야간 경마가 시행이 되는데 옛날에도 9시에 끝났나? 네, 9시 정도에 끝났죠. 9시 반에 끝난 게 아니라? 네. 그 정도 선에 9시 끝났죠. 그 3시에 시작하지 않았어? 옛날에? 아주 옛날에는 3시에 1경주 뛰었죠. 경주도 지금은 뭐 좀 달라졌잖아요. 수 같은 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어찌됐든 좀 더 복잡하고 더 아마 헷갈리고 아마 아수라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은 휴가를 가실 거니까 뭐 휴가 빌도 마련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야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가 내지는 경마 주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주 저희 팀의 적중 내역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석범이요. 예, 지난주 금요 경마는 뭐 충분히 적중을 또 드리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드렸고요. 토요 일요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적중을 좀 드리지는 못했어요. 토요 제주교차에서도 2개 중에 이제 하나 적중을 드렸었고 일요일 날이 그래도 좀 배당 있는 거를 제가 좀 적중을 드렸는데 자, 방송에서 추천드렸던 마필들을 저는 뭐 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 했죠. 자, 방송에서 이경주 때 올데이라는 마필 이게 더 안정적이다. 키토산 안요리 기수 제가 뭐 들어올 때 2번 다 맞춰 먹은 기수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이번에는 안정적인 게 올데이라 말씀을 드렸고요. 자, 백전 안승과 함께 복승식 11점 정배 자, 적중을 드렸었고요. 부산 레이스 바다제왕 역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15.7배 적중을 드렸고 조금 아쉬웠던 건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영광 챔프라는 마필이에요. 자, 복승식 14.8배 이거는 뭐 제대로 한 방을 제가 좀 때려드렸어야 되는데 주력으로 한 방 본 예상 그대로 좀 가져가서 정확히 한 방을 좀 맞춰드렸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어가지고 조금 아쉬웠고 방송에서는 뭐 좋은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역시 문화일보의 경주에서도 플리트보이가 우승까지 자, 차지해주면서 방송상으로는 좋은 내용을 말씀드린 지난주였다 생각합니다. 예, 신동훈이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금요 경마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고요. 자, 토요 일요 경마에서 이제 많은 적중을 드렸는데, 자, 저배당 적중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토요 2경주에 락슈미의 귀티레이디, 자, 복승식 29.7배 적중을 드렸고, 4경주에서 5 대번 승리의 4 충무대왕, 상승식이 33.9, 복승식 28.6 적중 드렸고요. 제주 2경주 통천문은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고 10경주에서 초원여제 캐러라인
자, 복숭식 18.4배 역시 원틀 적중을 드렸고, 일요 경주에서는 저도 이 백전 완승의 올데이 막권 11.0배 적중을 드렸고, 자, UCC 메인급 승부처였습니다. 자, 8경주, 대상경주. 저는 올대가리인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제가 기다렸었던 플리트보이, 제가 금화필 직전에 축으로 왔다 깨진 말이에요. 복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쌍복의 축으로 강력하게 권해드리면서 쌍승식 25.2배, 복승식 6.4배, 메인 승부 원틀 적중을 드렸던 지난주였습니다. 예, 강탈은 금요일날 미적지근하게 했고요. 토요일날은 졌어요. 졌고요. 일요일날, 금요일날, 일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진 거를 다 이겼습니다. 일요일날은 완벽한 대승을 했고요. 승부처만 4개 경주를 맞춰드렸으니까 이건 뭐 배당을 떠나서 이겼다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 이제 부산교차 4경주를 어저께 얘기했지만 복승식 55.2배, 쌍승식 134.5배를 승부처에서 적중을 시켜드렸기 때문에 뭐 지난주는 저 실전 배팅에서도 많이 먹었어요. 제가 솔직히 이거 한 3장을 샀거든요. 3장을 샀으니까 그것만 해도 한 1,500만 원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찌됐든 뭐 치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겼으니까, 제가 이겼으면 이겼다고 그러는 거고, 제가 졌으면 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 제가 이겼으니까 제 마음대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도 이겼을 거라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일요경마 대승으로 지난주는 완벽하게 이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전반적인 상황은 그렇고, 이번 주 야간 경마의 시작인 토요 경마의 전반적인 흐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훈님. 예, 우선 다음 주에 예정이 없었던 경마일이 3일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필이 물론 많이 나오는 경주들도 있습니다만은 마필 출투 수가 조금 줄어들었어요. 자, 지난주에 조금 토요 경마에서 좀 이변이 발생을 했고, 일요 경마도 쉬운 흐름은 아니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었던 부분인데, 이번 주도 그만큼 이 혼전도는 가지고 있다, 내포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난주 같이 큰 이변보다는 그래도 인정해야 될 능력만으로 인정하고서 상대마 중에 좀 중배당을 찾아 들어가는, 자, 변칙적인 전략보다는 전공법으로 붙어보시는 게 좋은 한 주간이 될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래 야간 경마는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실전에 들어가면 어중간한 배당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안정적인 흐름은 물론 있어요. 물론 있는데, 터졌을 때는 그냥 어리버리하게 터트리는 게 아니라 눈에 딱 띄게 터트려 버린다고. 그래야지 개미 군단 여러분들을 마장으로 불러들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경마 외적인 환경을 보더라도, 금주 경마가 이렇게 외관상으로 쉬워 보이더라도 터지는 건 사정없이 터진다는 거 머릿속에 딱 염두에 꽂아 놓으시고, 그렇게밖에 운영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안정과 배당 쪽에서 어느 토끼를 잡을 것이냐,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으니까요. 어느 토끼를 잡을 것인가를 잘 유추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시작하기 전에 제가 또 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팀이 이제 다음 주를 끝으로 각자의 해체가 됩니다. 옆에 있는 손석본 위원은 이제 저희 팀의 앞에 있었던 불세출 위원과 같이 방송을 하게 됐고요. 또 여기 옆에 있는 신동훈 위원은 저쪽 이제 원석 강철팀, 그 팀으로 또 옮겨가고, 저는 이제 혼자 합니다. 솔로로 이제 방송을 찍게 됐어요. 저쪽 딴 방송팀으로 가서 저쪽에서 이제 방송을 찍게 됐으니까 각자 이제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이유는요, 너무 이제 우리가 한 5년 가까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식상했다는 생각도 들고, 환경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서로 간의 발전적인 쪽을 선택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저희가 어딜 가든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의 경마 분석을 위해서 노력할 거니까, 저희들이 뭐 딴 데로 갔다 하더라도 좀 찾아서, 그래도 이 친구들이 괜찮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좀 찾아서 좀 성원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토요경마 7월 21일 토요경마 하자하자 화이팅을 외치면서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1경주입니다. 전반적인 배팅권의 충막감이 마필은 버티고 있는 가운데 후착 찾기 양상의 경주로 볼 수가 있는 경주에 손석번이. 예,
뭐 지난번 인기권 전력이었는데 저하고는 좀 사대가 좀 잘 맞는 말이었죠. 이 3번 블랙스완이 뭐 인기마로 뭐 대두가 돼야 되는 경주고, 또 입상할 때 맞춰먹고 빠질 때 또 중배당 맞춰먹고, 이번에는 저는 블랙스완을 좀 다시 가야 될 편성, 인정해주는 좀 편성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복병급에서 제가 좀 하나 추천을 한다면은 4번 상체음이라는 마필을 이번에는 좀 보고 있습니다. 우선 레이스를 끌고 나갈 수 있는 마필이고, 상체음이라는 마필은 또 그 전에도 그랬지만 극단적으로 선행을 좀 가면은 잘 뛰지만 지난번처럼 부진한 모습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레이스를 주도하고 들어가는 경주인데, 그렇게 많이 압박해줄 수 있는 마필이 없다 하면은 충분히 부진마 편성에서는 이 4번 상체음의 능력이 다시 한번 발휘될 수 있는 경주라고도 말씀드립니다. 신동훈이요. 예, 저는 이 7 천정부제를 추천드릴게요. 돌아온 서승훈 기수. 자, 미국에서 상당히 좋은 활약을 했고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이제 기생을 합니다. 천정부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에 발주부터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 승분전이니까 뭐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자, 소속조 이 레벨 프라이드죠. 외산 상군만하고 병합을 하는데 전혀 밀리지 않는 자 그런 모습까지도 보여줬기 때문에 서승훈 기수가 미국에서 보여줬었던 기승술 그대로 가져와서 확실한 승부 한번 기대를 하겠습니다. 7 천정부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성 자체로 봤을 때는 대끼리가 38인가요? 그럴 것 같은데요. 네, 대끼리가 38로 팔릴 것 같죠. 38로. 일단 3번 블랙스완은 근간의 행보로 봤을 때는 뭐 선입으로도 이 정도 뛰었으니까 뭐 충분히 읽어줄 수가 있겠고, 문제는 후착인데 후착이 은근히 어렵습니다. 은근히 어려운데 저는 이 6번 슈퍼블루라는 마필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패턴적으로 봤을 때 요 마필은 터뜨릴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터뜨릴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는데 상대마들이 좀 강하다는 느낌도 좀 듭니다. 근데 어차피 누가 선행을 나가든 상체음이 선행을 가든 누가 선행을 가든 간에 아주 빠른 선행마가 없잖아요. 아주 빠른 선행마가 없는데 반대로 또 아주 우수한 추임력을 갖고 있는 마필도 없는 편성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어리버리한 편성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댕 받고 날아가는 놈이 일단은 반은 먹고 가는 거니까, 전기 이점을 갖고 있는 4번 상체음이나 6번 슈퍼블루 요 두 마필 중에서는 저는 이 6번 슈퍼블루 쪽에 이번에는 조금은 한번 기대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배당권 전력인 6번 슈퍼블루 쪽에 이변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보고 싶은 그런 마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이경주인데, 오늘 이경주부터 이제 손석본 의원이 오전장부터 메인 승부처, UCC 메인 승부처를 선정했는데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손석본 의원의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예, 추천은 잠시 후에 듣기로 하고요. 우선 저는 이 데뷔전을 치르는 입니다. 이번 주 좀 쓸만한 신마들이 좀 나오는데, 부산도 일요일날 바로 12 오섬 타이거예요. 오섬 타이거. 자, 주행검사 당시 모습을 봤을 때는 얘는 앞으로 좀 뛰어줄 것 같다라는 역시 이상적인 생김새를 보여주고 있고요. 뭐 덩치가 아주 큰 말은 아닙니다만은 이 주폭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주폭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고, 14조에서 이신영 조교사가 주인공 기수를 잘 선택을 하는 기수는 아니죠. 자, 이번에 뭐 신영철 기수도 뭐 10번에 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이동국은 좀 믿음이 떨어지고, 자, 주인공 기수 등짝이라면은 데뷔전 강공 12 오섬 타이거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 편성 자체에서 누구를 노리려고 그러는지 뭐 참 저 역시도 궁금을 합니다. 자, 어쨌든 기본적으로 팔릴 수 있는 마필은 이제 4번 올리 챔피언, 뭐 8번 선봉명장, 10번 앱설디어 이런 마필들이 좀 팔릴 수 있는 편성이죠. 이런 마필들이 이제 팔릴 수 있는데, 이 중에서도 강타가 제일 관심 있게 보는 마필은 8번 선봉명장이란 마필입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박태종 기수가 실질적으로 38조에서 이 복승률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타마방에서의 복승률은 굉장히 높은 기수인데, 옛날에 38조에 이제 갭이 있을 때 당시 그때는 이제 박태종이가 자기 집 마방이었으니까 그런 말은 거의 이제 입상을 시켜주고 그랬지만, 요즘에 박태종 기수의 38조 입상률은 굉장히 떨어지고
반대로 타조 기수들이 기승했을 때 전동형이라든지 뭐 그런 기수들이 기승했을 때가 오히려 복승률이 좀 높은 추세인데 오랜만에 이제 김종준 기수가 기승을 했네요. 일단 선행을 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기본적인 마필 능력도 출중하니까 저는 이번엔 이 8번 선봉명작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뭐 이경주지만 뭐 시간상으로는 야간 경마니까요. 제가 이제 이경주는 야간 경마가 좋은 게 제가 또 단거리를 좀 좋아하고 단거리에서는 뭐 쏘는 마필이라든가 또 경주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 많이 뛰지 않은 말들이 데이터가 그만큼 적은 거니까 단거리를 저는 굉장히 좀 즐겨하고 좋아합니다. 이번 야간 경마 기간 동안 단거리를 상당히 좀 노려볼 생각이고요. 이번 이경주도 뭐 팔려줘야 되는 마필은 당연히 있어요. 근데 이건 보여준 경주력상으로 팔리는 레이스지 정말 누가 더 세냐는 자 이번 경주 뛰어보면은 결과가 분명히 또 다시 나오겠죠. 저는 눈에 보이는 인기권 전력을 축으로 놓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말 지금의 선에서 그 이상의 경주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말 그거를 믿고서 자 승부를 합니다. 자 제가 노리는 관리말을 놓고 들어가는데 나름 자신감도 있는 경주여서 저는 뭐 복승식 넘어 쌍승식까지도 한번 여러분께 한번 강하게 추천을 드릴 예정이니까 자 오늘 이 경주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한번 멋진 승부로 한번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오전장을 잘 안 하는데 오전장부터 강하게 언급을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3경주 역시도 총 9두가 출전을 하는데 한 4두 정도가 엇비슷한 전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충마 선적이 굉장히 중요한 경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동훈이요. 예, 지금 말씀을 해주신 대로 강축으로 이제 보여지는 말은 없고요. 뭐 인기를 모으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6 재미야. 자 재미야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뭐 37조 심승태 조교사 뭐 첫 입상을 하기 위해서 문정균 기수가 최선은 다했어요. 이거는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막판에 걸음이 너무 걸어가요. GF가 15초가 나왔다는 거는 앞으로도 성장 기대치는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상대 선행마가 나와 있습니다. 뭐 안쪽에 상대 선행마들이 나와 있긴 합니다만은 재미야가 이번에 1000m 하면은 분명히 욕심을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문정균 기수가 쇄골 골절 때문에 당분간 못 나오기 때문에 조인공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오히려 조금 더 나은 기수가 아니냐라는 판단이 듭니다. 6 재미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4번 온리 넘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제가 지난 경주에서도 승부 경주 축으로 넣고 공략을 들어갔어요. 뭐 상승세 마필이고 입상을 4월 22일 날 했는데 그 이후로 승군전에서 입상은 못해도 경주력은 더 좋아졌단 말이에요. 선행이 아닌 선입으로 따라가면서도 내용이 더 좋아졌단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 정도면은 뭐 그냥 오겠다 싶어서 저는 대가리 놓고 또 정확히 또 적중을 또 드렸던 경주였습니다. 이번에도 다시 거리가 1200으로 줄어들었는데 뭐 자기 경주력을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말이고 여기 뭐 비슷하게 팔리는 경주라면 좀 더 많이 팔린다 하더라도 보다 안정적인 전력의 마필을 저는 4번 온리 넘버 1이다.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편성은 의외로 발빠른 마필들이 많은 편성입니다. 레이스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죠. 그 반면에 종반 뚝심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없다는 또 특징을 갖고 있는 경주예요. 그러면 이 편성에서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는 가운데 종반 뚝심을 그나마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은 2번 브라운 테리엇이라는 마필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경주 때 인기를 좀 모았죠. 인기를 모았는데 초반에 이 선행력을 약간 끌어냈어요. 그러다 이제 종반에 가서 완전히 퍼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이 마필이 지난번에 퍼진 이유는 거리 적응력에 따른 문제가 좀 있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거리 적응력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 마필 자체의 적응력이 좀 부족했다는 것이 1차적인 요소이고 체중도 갑작스럽게 좀 많이 늘어났었어요. 그래서 17kg나 좀 늘어났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 컨디션 조절이나 사양 관리에도 좀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당일날 체중이 좀 줄어서 나오고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뭐 재미화부터 시작해서 레이스 자체를 빠르게 이끌을 가능성이 있는데 뭐 따라갈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은 있다고 보고 이번 브라운 테리엇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토요일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4경주부터 이제 그나마도 이제 신마가 나오긴 해도 뭐 거의 그냥 일반 경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여기서부터 이제 좀 때릴 수 있고 재미가 있는 그런 경주가 나옵니다. 자, 요 토요일 4경주도 전력차가 미세한 마필들이고 아직까지는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마필들의 일전이기 때문에 의외로 터질 가능성도 있다. 손석번이요. 예, 저는 휴양 후 복귀전을 갖는 3번 동해 그랜드를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기존에 있는 말들은 다 기복마예요. 지금 형군에서 아직 이제 우승을 못하고 있는 기복마지만 여기서 기복마가 아닌 말을 찾으면은 저는 3번 동해 그랜드밖에 없다 생각을 합니다. 자, 주행검사 재검 시에는 발주가 조금은 늦었지만 이후에 뭐 엄청난 탄력을 보이면서 주행검사를 통과했는데 솔직히 이런 말이 여기서 정상적으로 발주를 받으면 앞에서 뛰는 경주예요. 선입에서 뛰는 경주입니다. 동해 그랜드는 앞벽 때문에 지금 능력을 못 보였을 뿐이지 다른 말들은 능력이 안 돼서 못 보이는 거니까 저는 뭐 사이즈상으로도 동해 그랜드가 전적으로 뭐 한 수 위의 전력이라 정상적인 발주만 된다면 뭐 그냥 와야 될 마필로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도 인기권인데 바로 이 8 대명 불패 자 문세영 기수가 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문정균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특히 직전 경주는 뭐 현장에서도 엄청난 배당판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완전히 제외를 해드렸었던 그런 말인데 문세영 기수가 이 3월 4일에 얘를 기승을 했었어요. 3월 4일에 기승을 했었는데 그때 뛰었던 바다 포스와 깊은 탄력이 아주 좋은 경주력을 그 이후에 내준 반면 역시 대명 불패는 기복을 계속 보이면서 부진하고 있다. 제가 봤을 때 요거는 문세영 기수가 다시 탄 이 상황이 거의 마지막으로 입상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자, 더 이상은 큰 걸음을 내줄 수 있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최선 다한 승부할 수 있는 찬스 8 대명 불패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편성도 은근히 이변의 소지가 좀 있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12번 여왕꽃이 인기권 전적으로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제 12번 여왕꽃을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어차피 뭐 인기만 해도 나머지 마필들이 어려우니까 축이라도 잡아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저는 12번 여왕꽃을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 이런 그 경주력 패턴이 보면은 우승복 같은 말도 그렇지만 한번 경주력을 끌어내면 계속 끌어냅니다. 그러니까 옛날하고 좀 패턴이 틀려요. 옛날에는 한 2번 끌어내면 조정 거치고 이런 식이었는데 요즘은 점진적인 경주력 성장으로 계속 끌어낼 때까지 끌어내. 그러고 나서 말이 이제 조정을 거치고 그러고 막 이렇게 계속 또 하강을 하고 그동안의 무리로 인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일단 12번 여왕꽃은 계속적인 경주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라 자 이번에도 한 번 더 선전의 여지를 가져볼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저는 12번 여왕꽃을 여러분들에게 충만감으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 팀의 고배당을 잡아라 코너를 이 토요일 5경주를 선정해봤습니다. 오전장은 아니지 이제 야간 경마니까 5경주를 선정해봤는데 앞에도 좀 선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경주를 한번 심층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수비마가 일단 선행은 가네. 시원하게 가네. 장수비마가 선행은 가는데 장수비마가 워낙에 이제 지구력상으로는 이 검증이 안 됐으니까 된다 안 된다를 뭐 논할 수가 있겠지만 어떻게 생각해 이 편성에서는? 일단 너무 수죠. 뭐 쓰는 정도가 아니라 뭐 걸어가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거리가 이제 1000으로 줄어든 상황도 아니고 물론 이 주로가 선행마한테 좀 유리하게 갈 가능성이 있지만 무조건은 뭐 믿을 수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수비만. 그렇다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순발력이 있는 마필들 예를 들면은 뭐 시방대작전 7번 탐나파워 이런 마필들이 이제 인기권 전력으로 대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미러클선 이런 마필들 대용장 뭐 어떤 마필들인데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선입대평 마필들이 올 수가 있는 편성인데 어느 마필을 세게 봐요 이번 편성에서? 나는 한 마리를 얘기하려면 나는 딱 한 마리 얘기할 말이 있어.
대용장 4번 대용장을 얘기할 거예요. 저는 인기만하지만 저는 이 미러클송 같은 경우는 직전에 제가 이제 현장을 기억을 하는데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이 말이 인기 3위권까지 엄청나게 바람이 불고 사람들이 이제 보통 경마 팬들이 앞에 나서는 선행선입 전개를 기다렸었는데 완전히 늑발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최보명 기수 안정이라면 인기권이지만 뭐 상대 인기마가 부러지면 배당에 나오는 곳이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미러클선을 좀 세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옛날에 저기 그때 범영이가 탔었나 칸초 댄서 들어왔을 때 칸초 댄서가 터질 때 석봉이가 탔거든. 근데 그 딴 말을 범영이가 탔었지 그때. 21조 위네트 댄서를 탔었죠. 그렇지. 예. 그래가지고 그게 인기마였고. 그런데 칸초 댄서만 들어오고 그거랑 들어왔잖아. 저기 저 피코 노바우신가 뭐 그거랑. 페탈. 아니 피코 피코바우스. 피코바우스. 그거랑 들어왔잖아. 아 근데 나는 양선이 아저씨네 집에서 다른 기술을 태우고 가면은 범영이는 승부 안 하지 않나? 근데 인기도 면에서 이제 뭐 아주 뭐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진 않고요. 제가 보기에. 뭐 대용장도 인기는 좀 모을 것 같은데. 대용장도 인기 많이? 그래서 뭐 기수 등짝이 좀 아무래도 좀 밀릴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인기 순위가 조금. 전 장소비만 좋게 보는데 왜 다 약하게 보시나? 이게 서서 들어오니까. 네, 너무 걸어가니까. 아, 이게 그게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난번은 완전 경합이잖아요. 경합. 경합이니까 섰다. 그 전에는 그거에서 그 전에는 또 막판에 또 일찍 붙어버리니까 딴 놈들이. 아니 그때는 이제 뭐 골드진 이런 말 뛰는 경주고 공백이 있었던 경주고 그럼 뭐 분명히 그런 이유는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는 그래도 그나마도 짧게 뛰었으니까. 아 이거 장소비만 데뷔전에서 한창민 기수가 그냥 밀고 들어오는 말인데 사이즈는 인정을 그때까지는 괜찮았죠. 일단 선행은 100% 나가니까. 저는 뭐 장소비만 좋게 봅니다. 장수비만. 예. 그럼 다른 애들이 걱정이에요. 인기마들이. 다른 예를 들어서 어떤 인기마들이 있네. 뭐 7번도 인기 많죠. 5번, 7번 이런 말 인기마들인데 근데 내가 보기에 미러클선이나 여기서 5번 이 희망대작전 이런 말을 볼 것 같으면 그냥 이렇게 때려야 돼. 그냥 뭐 이렇게 이거 뭐야 25 뭐야 여기서 25 57 이걸로 때려야 돼. 257 이게 인기마잖아. 257 여기로 때려야 되는데 여기에 인기마를 낄 필요가 없어. 왜 그러냐면 터질 수 있는 소지는 분명히 있다고는 보거든. 난 이런 연승연호 같은 말도 옛날에 이거 한번 들어왔잖아. 옥성에 타고 아리랑 특급이라 그때 걸으면 굉장히 좋았던 말이거든. 여기서 대가리로 팔려도 그때 걸음이라면 여기서 안 될 일은 전혀 없어. 직전에도 이제 인기 많았죠. 그러니까 이거 이번에도 인기만가? 이번엔 덜 팔리겠죠. 안 팔리겠지. 왜냐하면 거세를 하고 나왔으니까 안 팔릴 것 같은데 그래요. 모르겠는데 장수미마 일단 뭐 예전의 컨디션으로 돌아가면 단독 선행이니까 한 칼이 있다. 그럼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나는 4번 대용장을 얘기했거든. 떡봉이 얘기했거든. 저는 좀 인기하지만 미러클선은 이거는 직전에 사연이 있었던 말이라 저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2번 미러클선 이거 배당이 별로 없지 않나 우리가 전부 다 2번 미러클선 4번 대용장 9번 장수미마 요 세 마리. 그럼 뉴톱도 팔리는 말 아니야? 지난번에 인상적으로 뛰던데. 다 많이 여럿이 팔리는 경주예요. 이건 배당이 있어요. 이거는 전두수가 거의 다 종합지에 잡히는 경우입니다. 한두 개씩. 그러면은 2번 미러클선 4번 대용장 9번 장수미마 이상 3도를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해서 자 이번 5경주에 멋진 중배당 내지는 고배당까지 3복승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경주로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6경주 역시도 어느 정도는 입상모의 우열이 좀 압축이 되는 경주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자 이번에 누가 차례죠?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신마를 말씀드릴게요. 6번 네버랜미 다운인데 주행검사 때 뭐 순발력도 좋고요. 뭐 시종 여유가 있었어요. 무엇보다 좀 이 말 자체가 발주할 때 약간 껄끄러운 면 그것만 뭐 좀 단점이라면 단점이지 이후의 경주력에 있어서는 뭐 상당히 좋았습니다. 여기 뭐 몇도 안 나오는 경주이기 때문에
뭐 그리고 1200이라 하더라도 뭐 충분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이상 저는 36초 시네마 네버랜미 다운은 뭐 바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이고 또 전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예, 네버랜미 다운에 대해서 좀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샤프 유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자마 활약상이 그렇게 좋지 못했는데 마사회가 도입을 했어요. 비싸게 주고 도입을 해서 이제 영문으로 표기가 안 되고 책에 보시면 이제 한글로 표기가 됩니다. 그러면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제 샤프 유머가 우리나라에서 말을 하면 국산마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모개 쪽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삼간마, 자, 시애틀 술로 쪽, 그리고 외손자마들의 활약이 괜찮다라고 봤을 때 네버랜미 다운은 앞으로 좀 많이 뛰어들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 이 7 오플리버 라이스타 같은 경우는 꾸준히 지금 경주력 성장을 해주고 있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7 오플리버 라이스타 함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편성도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비교적 느린 편성입니다. 자, 그런데다 아직까지 자기 능력의 베스트를 보여주지 않았던 숨어있는 복병권 전력도 충분히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 8번 시드니 샤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균 조교사가 이제 52조를 맡게 됐으니까 김성두 마주님은 그래도 말을 좋네요. 김동균 조교사에게. 요 마필은 데뷔 후 2번의 경주에서는 실질적으로 입상엔 실패했지만 내용 자체는 굉장히 양호했던 마필입니다. 자, 그러면 근간의 부진의 원인은 뭐냐? 이 선행력의 부족이거든요. 계속적으로 체중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체중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이 스피드가 좀 떨어지는, 즉 선행력 측면에서의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부진의 원인이 되었던 마필인데, 편성 자체가 워낙에 느린 편성입니다. 자, 그리고 종반 뚝심은 일단 검증이 된 마필이니까 당연히 좀 체중이 빼갖고 나오고 초반 발주를 매끄럽게만 좀 뽑아준다면 오히려 외곽 게이트가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이 8번 시드니 샤크가 이 편성에서 충분히 재밌는 마필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저희 팀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오고 있는 제주 교차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제주 교차 3경주. 맨날 뛰는 놈들이 뛰기 때문에 지네들끼리 나눠먹는 형국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자, 이번 경주에서는 또 어떤 마필이 입상에 성공할 것인지. 자, 예, 제주교차 3경주인데 이번 경주는 한번 신동훈 의원이 한번 먼저 시작해보죠. 예, 우선 뭐 최고 부종을 받은 두 마리는 뭐 당연히 이제 돋보이는 상황이고, 자, 이제 사헌마공신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곽용남 기수를 기승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인기 3위권으로 지금 표시는 되고 있는데 현장에서 뭐 아예 뭐 안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없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헌마공신 곽용남 태워서 갈 리도 없고, 뭐 상대가 굉장히 강한 건 사실이에요. 상대가 굉장히 강한 부분이 있지만 사헌마공신은 엄청나게 경합을 하고도 선행 경합을 하고도 버텨낸 말이라 안둑수라면은 이번에 선행 버티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6번 한주보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주보물은 근래 입상을 못했던 전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많이 팔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한주보물은 저는 분명 경쟁력은 되는 말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황태성 기수가 기승했고 이번에 김영수 기수가 기승인데, 솔직히 지난 레이스에서도 보면은 말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민다는 느낌이 들어요. 분명 그 이상의 경주력을 좀 뽑아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고 스피드도 나오거든요. 문제는 이제 거리가 1200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 늘어난 거리만큼의 경주력이 더해질 것이냐. 근데 항상 그렇죠. 경마가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인기마예요. 자, 이렇게 어딘가 좀 부족한 면이 있어야지 믿어 마라 하면서 덜 팔리는 거니까. 저는 지난 경주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은, 자, 이번에 한주보물 13조에서 지금 아랑조아랑 동반 출전하고 있는데, 자, 조심해야 될 말은 한주보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저도 한주보물 굉장히 좋게 봅니다. 계속 미는데 못 가고 있는 말이에요. 일단 부중이 높은 말 중에서는 저는 7번 시무상을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이요, 이 제주 경마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1급 기수가 아닌 가운데 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기수가 있다면, 재작년에는 황태선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올해는 이 한영민입니다. 거의 한영민이
이 제주마의 가장 좋은 말들을 기승을 하고 있다 해더라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가끔가다 입상을 할 때는 또 안둑수를 또 많이 틔우고 승부 마필에 마방별로 보면은 뭐 전현주 장구성이야 뭐 자기 마방에서만 열심히 타잖아 그런 애들은. 근데 이 7번 신무상이 지난번에도 입상에 성공을 했던 게 이제 안둑수 기수가 이제 입상을 성공했는데 그 능력 자체를 베스트로 끌어냈던 마필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 마필은 한영민 기수의 자가용이었던 마필이고 넣고 빼기를 계속적으로 해왔던 그런 마필이며 이 13조, 이 12조 이태용 마방이 거의 뭐 상금벌이를 역할을 제대로 해줬던 그런 마필이 바로 이 7번 신무상이기 때문에 한계명산보다는 저는 이 7번 신무상 쪽에 조금 더 메리트를 두고 싶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7경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7경주 역시도 어느 정도는 배팅권의 충만감이 마필을 버티고 있는데 그 마필을 읽어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경주죠. 자, 손석권이요. 예, 항상 많이 터져왔던 거, 요 근래 가장 많이 터져왔던 거 국내산 6군 마필들 1700, 1800 편성들인데 이번에는 1300입니다. 부진마들이 많이 뛰다 보니까 늘어난 거리에서의 적응력 부족이 실질적으로는 좀 많이 나왔는데 저는 이번에 1번 오늘도 축배라는 마필을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뭐 지난 경주 1800을 뛰었는데 바닥이에요, 바닥. 그래서 솔직히 의미가 없다 생각이 들어요. 안 뛰었다 생각하면 편하겠어요. 근데 그 전까지 1200에서 변화를 보여준 건데 계속해서 부진하다가 그 경주에서 경주력 변화가 나온 것이고 이제 이런 말들은 점차 좋아질 건데 지난번은 1800을 난데없이 뛰다 보니까 이게 뭔가 싶어서 아주 바닥을 치는 것 같습니다. 자, 분명 1200에서 변화가 있었고 1300까지의 뚝심도 더욱더 좀 보여줄 수가 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난번 바닥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덜 팔리는 경주가 된다면 오히려 조심해야 될 전력으로 1번 오늘의 축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신동훈이요. 예, 저는 선행이 가능한 6 그랜드 제일입니다. 자, 이리 기수가 2주 전에도 이 유성 제일로 입상을 하면서 배당을 터뜨렸었죠. 이 같은 경우는 경주력 상승이 아주 좀 미세하게나마 좀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 있고 편성이 상당히 약합니다. 편성이 상당히 약한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뭐 안쪽에서 이제 다른 말들도 이제 빠른 선행만큼 없기 때문에 이제 욕심을 내겠지만 이리 기수가 선행 욕심만 내준다면 선행을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특출하게 추임력이 좋은 말이 없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버틸 가능성이 있다. 6 그랜드 제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이 그랜드 제일은 저도 굉장히 좋게 봅니다. 이 편성에서는 한번 노려보고 싶은 마필이네요. 어차피 지금 얘기했던 두 마필이 배당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마필이에요. 오른도 축배도 그나마도 종반 뚝심 측면에서 한 칸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레이스 자체가 앞장이 무너지면 될 것 같고 6번 그랜드 제일도 선행할 수 있고 그럼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4번 대장 파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뭐 인기마겠죠. 뭐 당연히 인기마가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재검을 받고 이 거세를 했어요. 재검을 받고 데뷔전을 치르지 않고 거세를 했어. 그러니까 마곡간에서 마방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거칠었던 놈이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바로 거세를 하고 데뷔전을 치렀는데 데뷔전 때는 전혀 능력발휘를 못하더니만 지난번 경주 때 1200에서 나름대로 괜찮은 능력을 보여줬거든요. 아직까지는 이제 뒷심 부족으로 인해서 큰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지만 요놈은 이제 계속적으로 체중이 좀 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경주를 하면 할수록 기본적인 걸음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4번 이 대장 파티가 이번에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제주교차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교차 5경주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번 편성도 다들 이제 고만고만하고 또 입상 가능의 우열도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충만 선적이 안거린 경주 같아요. 자, 이번에 누가 할 차례죠?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자, 직전에 좀 아쉬움을 남겼고 참 부담 중량 면에서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데 바로 이 1백록비천입니다. 자,
자, 선두력과 뚝심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자, 한라마 중에서 상당히 좀 괜찮은 안말로서 제가 분류를 해놓고 있는데 부담 중량을 너무 좀 과하게 주는 부분이 있어요. 2월 24일 날 62 달고 이제 우승을 한 이후에 계속해서 부중이 빠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고 직전에 입상을 못했는데도 또 60.5kg를 준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지만 상대 인기마 직전에 뛰었던 말들이 부중이 올라간 부분이 있다면 이번에 단독 선행 후에 버티기 기대감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는 9번 옹달샘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지난번 인기마였는데 옹달샘은 이게 중반 무빙도 되는 말이거든요. 근데 지난 레이스에서는 뭐 전혀 그런 모습은 없었어요. 거리가 조금 더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회를 못 잡았던 것도 있겠죠. 하지만 옹달샘 자체가 그동안에 보여줬던 경주력에 비해서는 많이 좀 미흡했어요.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지난번은 이제 사복납조배 특별 경주고 이번에는 이제 KCTV배 대상 경주인데 상금이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번 사복납조배보다 이번 경주가 더 비싼 경주예요. 그러니까 옹달샘이 그런 부분을 염두하고서 뒤에서 늦추입을 했다. 이런 것도 좀 얘기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인기권 전력이지만 그 이상의 경주력은 분명 나와줄 수 있는 말이라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예, 이 편성이 지금도 얘기했지만 이제 대상 경주인데 가장 핸디를 많이 받은 말이 백록비천하고 수사대하고 그 다음에 이 두 마리가 제일 많이 받았네요. 그 두 마리의 능력이 그래도 제일 낫다고 이 핸디키퍼들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 수사대는 뭐 말을 안 해도 당연히 팔릴 것 같고 옹달샘도 뭐 이 편성에서 당연히 팔리겠죠. 근데 이들 마필들이 왜 다른 마필들이 이제 끼어들 수가 있느냐 이걸 이제 물어보는 경우인데 5번 거가대로도 이 편성에서 좀 힘들어 보이고 왜냐 저는 이렇게 계속 말의 능력을 끌어냈던 놈들은 별로 그렇게 보고 싶지가 않아요. 왜 상대적인 전력차가 열세인데 또 끌어낸다고는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추천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은 2번 제일승자라는 마필입니다. 사실 최규호 마방도 뭐 이렇게 좀 뭐랄까 열심히 탄다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잖아 솔직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 나윤아 기수가 계속적으로 기승을 했던 마필인데 요번에 이제 처음으로 강성 기술을 기승을 시켜봤어요. 강성 기술을 기승을 시켜서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가 관건인데 저는 이번 제일승자의 한번 변화된 말걸음을 한번 기대해보고 싶다. 자, 그래서 이번 제일승자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8두 경주인데 전력차는 한 3두 정도로 압축을 해볼 수 있는 경주예요. 자, 소석번이요. 예, 뭐 8두 마필이 출전하니까 뭐 일부러 복병급 마필을 뭐 추천드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7번 아이러브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지난 레이스에서 이제 한번 이제 상위군의 무서움을 좀 본 것 같아요. 아이러브유가 이 연출을 했다고 인기 3위권까지 좀 팔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뭐 어찌됐든 뭐 결과는 그렇게 나온 거니까. 근데 문제는 앞말들이 한번 이렇게 좀 바닥을 아예 그냥 걸어가는 식으로 바닥을 한번 친 다음에는 못 태어나오는 말들이 좀 있어요. 그 부분만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우선 뭐 편성은 지난번보다 확실히 약한 경주고요. 아이러브유란 말은 입상을 할 때 모습을 보면 선행 가서 입상을 했으니까 선행 못 가면 이렇게 무너져가 아니라 그동안 들어올 때의 모습을 보면 탄력이라도 보면은 선입을 해도 웬만큼 극복할 수 있다. 지금 경주라면은 저는 선입도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자 서수은 기수 52km면은 뭐 여기서는 저는 믿어보고 싶은 레이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우선 이번 레이스는 별종 사회비 안말 레이스입니다. 3세 이상. 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부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중이 대폭 빠졌죠. 2억 기수가 탔기 때문에. 닥터K.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복귀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 경주시에 또 유심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발이 굉장히 높은 말입니다. 발심이 높기 때문에 장거리로 가면 갈수록 불리해지는 말이에요. 하지만 스피드감은 진짜 이 형군 국산 사군에서 어떤 마필에게도 뒤지지가 않는다. 다만 부중이 늘어나고 거리가 늘어나고 이런 악조건이 있다라면 좀 부진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거리는 늘어나긴 했지만 지금 부중이 50km까지 상당히 많이 빠져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입으로 따라가도 충분한 전력이다. 닥터K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이 편성은 어차피 종반 뚝심이 우수한 마필들이 없고, 기본적으로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들이 이제 선입이 될 수 있느냐를 검증하는 무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2번 서해안 특급입니다. 저는 이렇게 걸음이 계속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마필들을 사실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중간중간에 우지 봉화직령과 우지 부종까지 갖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일치월장된 경주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마필 자체의 기본적인 사이즈는 굉장히 우수한 마필이 아니냐.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고 선입전개 능력에 대한 검증의 무대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어차피 지금 2번 서해안 특급도 그렇고요. 저에게 또 5번 닥터케이도 그렇고요. 7번 아이러브유도 그렇고요.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이 편성에서는 저 역시도 선입전개 능력을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 역시도 2번 서해안 특급을 강하게 볼 수 있는 편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구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토요제 구경주는 저희 팀의 UCC 메인 승부처로서 신동훈 위원의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듣고요. 제가 먼저 추천말을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인기로 팔리고 못 갔던 말인데 1번 선스피드란 마필이 저는 좀 더 안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외곽이 이제 실론 판타스틱 러너도 뭐 지난번 좋은 걸음을 보였는데 솔직히 지난번보다 전개가 잘 나온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아요. 자, 반면 선스피드 같은 경우는 지난번 인기마였지만 뭐 인기마처럼 팔렸느냐 좀 의심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자, 지금의 경주에서는 보다 좀 편안하게 보다 앞에서 전개까지도 풀어갈 수 있으니까 1번 선스피드의 능력 발휘 자 기대가 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예. 이 편성도 약간은 연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변의 소지를 열어두고 접근을 해야 되는 편성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편성에서 가장 강하게 노리는 마필은 이 8번 미스터 문학이라는 마필입니다. 지난번 경주 이전까지는 계속적으로 걸음의 신장세를 보여주다가 지난번에 이제 승고전을 맞이해서 선추인전 모두 하강된 모습을 보여주며 철저하게 탐색 일관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면 이 편성에서는 아주 빠른 마필들이 없어요. 5번 스트롱 게임 정도가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인데 그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이렇게 빠른 마필들이 없는데 기본적인 순발력과 더불어 종반 탄력을 과시할 수 있는 자, 이 8번 미스트 문학이 당연 어느 정도의 인기권 전력으로 팔릴지 여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강타는 이번 경주시 뭔가 변화된 발걸음을 기대해 볼 수 있어서 8번 미스터 문학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이번 레이스는 인기마 중에 한 마리는 부러집니다. 제가 봤을 때. 자, 이제 부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전개가 나올 것이고, 1400m이기 때문에 여러 마리 마필들이 이제 승부도 할 것이고 도전을 할 거예요. 자, 직전에 입상을 했던 말보다 입상을 하지 못했던 애들끼리 이제 동반조합 입상을 기대를 합니다. 벌써 불안한 인기면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배당판의 인기마보다는 전개와 능력이 더 나와줄 수 있는 진카 마필을 축으로 세워서 반드시 적중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질적인 능력만 한번 제대로 한번 때려본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좀 중후반부 쪽에서 신동훈 위원에게 힘을 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토요제 10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도 실질적으로는 약간은 그 뭐랄까 기복을 보여주는 마필들의 위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넣었다 뺐다 하는 마필들이에요. 자, 손석본 의원. 예, 뭐 이것도 몇도 안 되는 거이기 때문에 뭐 인기권 전력은 우선 좀 눈에 보이는 경주입니다. 자, 저는 도전마 중에서 여기서는 좀 한 마리를 말씀드리자면 4번 장수하늘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말이 조금은 더 뛰어줄 말인 건 분명한 것 같은데 거리에 대한 적응력도 조금은 미숙했고요. 또 최근에는 컨디션 난도 좀 보이는 걸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51킬로의 부담력을 달고서 뛰는 경주인데 마필이 몇 두가 안 되니까 전개를 풀어가는 데는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 몸싸움이 필요한 경주는 아닌 것 같고요. 원래 뛰었던 경주력이 하이군 시절 데뷔 초에 당시 경주력이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이런 말은 경주력 변화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배당을 한 번은 줄 겁니다. 그 타이밍인데 지금 경주처럼 7마리 경주라면은 자, 그 타이밍을 한번 잡아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도 생각이 되네요. 네. 네, 저는 뭐
인기만인데요. 바로 이 6집념입니다. 자, 거리가 1800이라는 얘기죠. 이번 레이스가 1800이고 뭐 추임마라고 해서 불리할 것도 없는 상황이고 선행마라고 해서 무조건 유리할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집념은 저 뭐 개인적으로 직전에 이제 메인 승부 한 방 맞고는 추천을 드렸단 말인데 장기 휴양 이후에 사실 후미로 빠지는 부분을 제가 전개상으로 봤을 때는 좀 승부지가 약하지 않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는데 막판에 올라오는 탄력 자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번에 물론 안쪽에 있는 말 인기마 이런 애들이 이제 선행을 나설 것으로 보여지지만 집념의 직전 경주 종반 탄력이라면은 1800m에서 오히려 가장 유리한 말은 6번 집념이 아니냐 6집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고만고만하고 지난번에 인기마로 팔려고도 못 간 마필들도 있고 뭐 조교 상태가 좋다고 소문이 난 마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몇 주 전부터 떠들던 마필들도 나오기 때문에 과연 그런 말들이 실전에서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소문난 장치에 먹을 거 없다고 개풀빵 되더라고 내가 보면 그런 말들. 자, 이번 챔피언 컨셉입니다. 대가리로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지만 뭐 마필의 능력도 절대적으로 하저가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이제 선행이 아닌 선입을 타고도 소폭 경주력이 하강을 하는 가운데서도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로 제가 보는 경주에선 선행마가 아니고요. 레이스 자체가 느리다 보니까 선행을 갔을 뿐이지 기본적인 잠재력 자체 면에서 요건 이제 아리랑 챔피언이 몸한데 요 마필은 좀 앞으로 뛰는 데 있어도 조금 뛸 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퍼펙트 챔피언의 자바보다 좀 나은 것 같으네. 이번 챔피언 컨셉 요번 경주식 꼭 충만감으로 한번 늘어보고 싶은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1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1경주는 오늘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압축은 뭐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경주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인기권 전력이지만 자, 이 카카메가 아마 이제 인기를 많이 모을 것 같은데 직전에 올라오는 탄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얘가 이제 실전에 바닥을 때리다가 사실 장추혁 이슈가 아니고 그 당시에 좀 해당 기수한테 미안한데 문세영 기수가 탔다면 저는 2착 정도는 충분히 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말이에요. 자, 이번에 이제 적임 기수 또 올라타고 있는 상황이고 당일날 체중 변화만 심하지 않다라면 7주 만에 나오기 때문에 이 카카메가는 뭐 2착 승은 걸린 말이긴 합니다만 최선 다한 승부 충분히 기대해볼 만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번 경주가 좀 많이 터질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 바로 이제 53주에서 비바켓이 출전하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좀 관건이겠죠. 저는 우선 뭐 비바켓을 이렇게 좋게 보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는 게 53주에서 동반 출전하고 있는 14번 한월도란 마필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한월도가 지금 바닥을 2번 쳐놓은 말이니까 팔릴 일은 없어요. 뭐 백판이 나와도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밖에 못 뛸 말은 아니라는 거죠. 지난번 1400 편성이니까 한월도가 거기서 된다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겁니다. 1400 편성에서는. 그 전에 1800 경주에서는 승군전을 맞아서 다소 좀 오버페이스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특히나 더 재밌는 거는 53주에서 그 당시에 같이 나왔던 하늘검 비인기마로 좀 배당을 만들어 들어갔듯이 이번에도 53주에서 좀 비바켓이 나오고 있지만 한월도의 경주력은 오히려 늘어난 거리에서 더 나은 경주력이 나올 수 있는 배당권 전력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이 승부처는 실질적으로 능력 차는 아주 미세한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변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싶고 이 빠른 선행마들이 또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종반 뚝심 측면에서의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들로 향방이 가려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눈을 놓으면 안 되는 그런 레이스가 될 가능성이 있고 또 반면에 10번 여의주 같은 마필이 레이스를 끌어버리면 의외로 또 앞선에서 땡땡거리고 들어올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정계나 능력상 혼전 양상의 구도다. 자, 요 편성을 강타가 딱 3마리를 갖고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잃으신 분들은 여기에 함께 참여를 하셔서 멋진 역전극을 한번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희 팀의 이제 UCC 메인 승부처에 대한 공지 말씀을 드리면 자, 오늘 오전장에 손석본 위원이 이경주를 바로 한번 승부를 해본다고 합니다. 자, 중반부에서는 또 신동훈 위원이 토요제 9경주를 책임을 지고요. 자, 강타가 토요제 11경주 후반부에서 책임을 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12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역시도 비슷한 전력을 보여 마필 간의 혼전 양상의 구도.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난번 입상했던 말들이 뭐 전적으로 인기마예요. 자, 이번 돌풍질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지난번이 스포츠 서울배 경주였고, 자, 이게 천운이 짝꿍과 싸우면서 선두권이 무너진 경주니까 좀 어부지리성 입상이기도 합니다. 어부지리성 입상이라고는 볼 수는 있지만, 원래 돌풍질주는 타이틀이 걸린 경주를 꾸준히 또 출전해왔고, 그만큼의 마방에서의 기대치를 반영하는 부분이었고요. 컨디션이 계속 안 좋다가 지난번 변화를 보였다는 점은 이번 경주에서도 그 장점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 봅니다. 원래 이 말이 굉장히 빠른 발주 능력까지도 보였거든요. 부산에 내려갔을 때도 가장 먼저 튀어나왔던 말이거든요. 기본적인 스피드를 갖고 있고 지난번 뚝심까지도 살아난 전력이라면 저는 1400에서는 이번 돌풍질주의 경주력이 가장 앞서는 레이스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바로 옆에 있는 애인데요. 바로 이 3돌세. 자, 이제 승군전이죠. 승군전인데 21조가 최근 2주간의 행보를 보면은 사실 김기배 기수가 고배당을 하나 터트린 것 빼고는 인기마들이 다 부진했어요. 이번 주 뭐 신영철 기수가 챔피언 컨셉트도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가능성 있는 마필들이 다 괜찮은 마필들이 출출을 합니다. 돌세 같은 경우에는 큰 경주도 나가봤고 강자 틈에서도 싸워봤고, 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연속 입상 기대치 가져볼 만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라이빗이라 마필을 비롯해서 인기권 전력들이 이제 포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오버 고운짓이나 마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조교가 엄청 좋다고 소문이 났단 말이에요. 거의 뭐 이 새벽 조교 때 날라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발주부터 어떻게 됐어요? 발주부터 날르긴커녕 기어오다가 막판에 종반 탄력 살짝 보여줬는데, 지난번엔 평창의 아침이라는 또 동조 마필이 있었기 때문에 안하 기술을 욕할 게 아니라 평창의 아침에 대가리 승부가 올렸는데 뭐 이거 갖고 승부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5번 고운짓은 지난번에 탐색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마필 자체는 이미 상당히 만들어주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5번 고운짓이 이 편성에서 뭐 무조건 될 수 있는 마필이다. 저는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리는 마필이니까, 자, 5번 고운짓의 행보에 한번 귀추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요제 12경주까지 이제 마무리를 딱 했는데, 자, 여러분들 토요경마 여기서 꼭 이기셔가지고 어떤 여러분들의 휴가도 있고 하니까 꼭 이 알찬 경마, 적은 돈으로 큰 돈을 이길 수 있는 배당 승부를 한번 제대로 맞추셔가지고 한번 휴가 비를 좀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일요 경마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